일단 뭐 21일, 22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니까 이제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 이제 검증이 더 될 거고 결국 이제 국민들의 판단도 나올 거고 또 의원들은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의원들이 이제 각각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이제 아마 이제 투표를 할 텐데요. 그 이제 청문회를 좀 지켜보고 이제 다들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차기 정부 이제 초대 총리 장관 청와대 수석이 누가 되느냐 이게 아무래도 초미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정부 또 5년을 보는 중요한 또 네. 평가 잣대가 네. 될 텐데 인선 문제 총리 어떤 인물이 적합하다고 보세요? 어떤 인물이 돼야 뭐 될까요? 인물은 언론 지상에 많은 하마평도 나오고 하는데 근데 언론이 제가 많이 틀리잖아요. 지금 뭐 네, 뭐 예측된 게 과거 인수위원들 네. 선임할 때 보면 다 뭐 의외의 인물들이 많이 그래서 나오니까. 뭐 그 제가 어떤 인물인가라고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도 아는 게 없고요. 다만 박근혜 당선인은 그동안 인사를 하면서 또 본인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능력과 품성을 이제 보고 네. 이제 적재적소에 배치를 이제 늘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동안 또 인선도 쭉 그런 식으로 해왔고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각 해당 분야에 이제 전문성을 잘 갖추고 또 도덕성도 갖춘 분,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을 잘 하실 수 있는 분 이런 네. 분들을 이제 또 결국은 지역 뭐 통합 뭐 이런 고르지 것도 않을까요? 네, 그런 맥락에서 근데 이제 뭐 지역 통합 요거만 뭐 이걸 최우선 잣대로 네. 내기보단 이제 박근혜 당선인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포스트에 가장 합당한 분을 이렇게 찾아서 배치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또 이 지역 균형이 좀 되더라. 출신 지역에 네. 대한 또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될 경우는 그런 고려도 이제 또 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도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대탕평을 선거 기간 동안에 강조를 하셨고 또 그렇죠. 이제 이 능력 있는 인사들을 널리 찾아서 중용을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에서 좋은 인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네. 또 뭐 전화로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별도의 그 인사 관련 수첩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돌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 이성일 대변인 곁에서 봤습니까 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메모는 열심히 하시잖아요, 진짜. 네, 뭐 그죠? 그 만나는 사람에 예, 대한 거. 뭐 만나는 분에 대해서까지 메모하시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이제 뭐 어디 시장을 가시든 어디 가시든 이건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하면은 뭐 메모는 뭐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검찰 개혁 문제도 이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누구나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너무 과도한 권한 아니냐. 네. 어떻게든지 좀 이게 좀 변화가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지금 이제 여권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걸 어떤 방향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이 문제 역시 이제 인수위에서 뭐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 네. 대선 과정에서 이미 이제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한 공약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신중하게 검토를 뭐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 저는 잘 모르고. 네. 박근혜 당선인을 두고 이제 국민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는 아마 이제 약속일 텐데 스스로 이제 눈에 강조했지 않습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약도 어쨌든 충실히 이행하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근데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약 이행에 대한 이 속도 조절론을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부 부처에서는 좀 예산 문제를 들어서 좀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네. 공약 폐지에 대한 주장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네. 이건 이제 박근혜 당선인의 네. 의중으로 이해가 되는데 당하고 어떻게 좀 견해차가 있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우리 이제 김용준 위원장 말씀에 동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선거 때 뭐 아무리 표가 필요하다고 해서 뭐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함부로 남발할 수는 없고 네. 그러다 보면 정치 전체에 대한 이 신뢰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신뢰는 뭐 무형의 사회적 자본이라고 당선인도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무신분립이란 말도 있듯이 신뢰가 없으면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선거 때마다 공약을 뭐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남발을 하고 또 안 지키고 그 불신 심해지고 또 선거 때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국민이 정치권을 믿지 않게 되기 때문에 네. 공약은 뭐 최대한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공약의 우선순위나 이런 거는 이제 가려서 이제 당장 할 건 하고 또 좀 시간을 두고 할 건 하고 뭐 해야 되겠지만 이제 가능한 한 공약은 뭐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에서 이제 일부 그런 목소리 나오는 건 이제 뭐 개인적인 현재로선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이게 공론화가 돼가지고 네. 이런 공약은 우리가
털어버리자 뭐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네. 당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당선의 공약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는 돕자. 네, 일단은 네. 뭐 이제 이 공약 문제와 관련해서 뭐 이 지도부와 또 당 전체에서 이거를 공론 과정을 통해서 네. 앞으로 어떻게 해보자는 이야기는 없지만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진정성을 갖고 국민들께 공약을 제시하면서 다가갔기 때문에 최대한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사실 말 그대로 약속이죠. 네, 공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당 전체로서는 당선인의 그 중요한 공약, 그거는 새누리당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키려는 노력을 뭐 하고 있고요. 또 당장 1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선이 특히 이제 앞서 말씀하신 신뢰에 대해서 정말 무형의 사회적 자본이다. 이 정도 얘기할 정도로 지켜야 된다. 이런 이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죠. 과거 제가 기자 시절에 이런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우리 이 기자의 친구가 아주 똑똑한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인데 박사학위 타이틀을 10개나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근데 약속을 안 지키면 무슨 일도 도모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박사 타이틀 10개가 뭐하냐. 예. 가장 기본은 신뢰다. 네. 역시 그 신뢰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네요. 그 지금 또 박근혜 당선인이 지하 경제 그 양성화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많은 이제 경제 주체들이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당에서 상당히 좀 실효성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